그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배열의 문법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배열을 일단 문법적으로 배열을 다뤄보고, 배열을 잘 쓰려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가지고 메모리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일단 그 문법은 좀 알아야겠죠? 배열 문법 한번 보죠. 자, 일반적인 변수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름을 정해주고요. 크기와 모양을 결정하는 자료형을 정해주고, 대입연산을 이용해서 값을 정해줍니다. 자, 근데 A는 1이지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4개를 저장하고 싶다고 이렇게 해봐야 저장이 안됩니다. 그죠? 자, 안돼요. 자, 그래서 일단 변수는 단 한 개의 값만 취급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방금처럼 제가 이렇게 여러 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얘네 둘을 묶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아니라 얘네 넷을 이렇게 묶어요. 묶을 땐 중괄호로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자, 그럼 더 이상 이제 한 개의 값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건 한 개의 값을 취급하는 변수 표현이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 A라는 변수는 4개의 값을 취급하는 배열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하나 더 해볼까요? B라는 변수, 이거는 5개, 그 다음에 이제 5개 넣을 수도 있겠죠. 하나만 더. 자, C라는 배열은 3개짜리인데 꼭 인트만 넣으라는 법 없죠? 플롯 하시면은 1.1, 2.2, 3.3 이런 식으로 실수도 여러 개를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 주의할 점 하나는 서로 다른 배열로 저장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D 3개짜리인데 여기다가 1도 넣고 2.1도 넣고 하이도 넣고 이런 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시언어에서는 어떤 저장 매체 앞에다가 뭘 저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자료형으로 적잖아요. 근데 요거는 인트라고 적어도 틀리죠? 요건 인트도 아니고 요것도 인트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2.3이라고 플롯이라고 해도 안 되죠. 얘는 플롯이 아니고 얘도 플롯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자열 저장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죠? 아직 모르시죠? 모르셔도 됩니다. 아직은. 어쨌든 서로 다른 자료형은 배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이 나중에 구조차라고 해서 나오긴 합니다만 배열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같은 자료형만 만나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배열 안에 있는 요거는 이제 4개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A는 이제 4개짜리입니다. 4개짜리 값을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4개 중에 하나를 푹 집어서 가져오려면 찝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인덱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택한다. 자, 인덱싱은
여기에다가 순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니까 나는 이 네 번째 값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순번을 적어주시면 돼요. 4 이렇게 적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 3이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컴퓨터에서는 이제 순번을 0부터 세요. 이렇게 0, 1, 2, 3. 네 번째는 3이죠. 그럼 0부터 세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A에는 총 4가지 값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값을 선택을 한다는 뜻이죠. 4가 선택이 되겠죠. 얘는 4예요. 그렇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B에서 7을 꺼내고 싶다. B의 세 번째 값이잖아요. B의 세 번째 값이라고 이렇게 3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7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변수명을 가져다가 그냥 쓰면은 그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배열 같은 경우는 그게 여러 개다 보니까 추가적인 정보를 더 하나 주는 것 뿐이고요. 그렇게 해서 선택한 값은 그냥 우리가 변수에 저장한 값을 사용하듯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4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되고요. 이게 7이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얘네 둘을 더하시면은 11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11이 나오죠. 인덱싱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괄호 치고 순번을 적어주는데 0부터 시작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거 많이 틀리십니다. 그래서 딱 순번까지 정해주는 순간 그 순번에 존재하는 값을 취할 수 있다. 됐고요. 자, 이것도 가능해요. 순번, 특정 순번의 값을 찝어다가 붙일 수도 있어요. 그 변수도 우리가 대입을 통해서 새로운 값으로 붙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D라는 변수가 원래 10이었는데 D를 가져다가 100으로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D는 100이 되는 거죠. 수정. 전문용어로는 뭐 제할당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변수고요. 변수의 예시를 든 거고. 자,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A는 4개짜리인데 100이라고 하나 값을 딱 넣어버리면은 도대체 뭘 바꿔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역시 바꾸고 싶은 값이 있으면은 선택을 해서 바꿔주셔요. A의 세 번째는 4인데 4를 100으로 바꾸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정말로 바뀌었는지 보고 싶으면 이렇게 꺼내서 보시면 돼요. 100으로 바뀌었죠.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변수 하나로 관리를 하는 게 배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배열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값을 5개 저장하고 출력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값 5개를 이렇게 할게요. 10, 20, 30, 40, 50.
자, 요거를 출력하고 싶다고 했을 때 변수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변수를 5개를 만들어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출력을 하려면 이걸 5번 써야 됩니다. 이번 3번 4번 이렇게 5개를 출력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10개 하라고 하면은 변수 10개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10번 써야 됩니다. 50개 하라고 하면은 변수 50개 만들어야 되고 50번 써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변수의 관리가 힘들어지고요. 변수명을 하나씩 다 정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50개 쓰려면 다 프린트로 50번 써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지면 변수만으로는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뭐 변수를 이렇게 값을 5개, 6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시면은 변수는 수백 개, 그러니까 값은 수백 개, 수천 개를 다루게 됩니다. 그렇다고 변수를 수백 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배열을 쓰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부터 5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좋은 발상이긴 한데 그러면 이게 넘해서 요게 1, 2, 3, 4 이렇게 붙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 i랑 요 i랑은 별개예요. 얘는 그냥 NUMI 이렇게 4개를 한 번에 보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죠? 굳이 컴퓨터가 이 i를 따로 떼가지고 이 변수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NUMI 4개의 알파벳 조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따로 이 제어 변수로 딱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num이에요, num이. 그러니까 발상 자체는 좋아요. 이게 1번째, 2번째, 3번째를 내가 반복문에 제어 변수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 변수의 넘버링을 내가 이용을 하겠다 라고 하는 발상 자체는 좋은데 문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 넘버링, 변수명에 붙인 넘버링을 그냥 문법적으로 배열의 인덱스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10, 20, 30, 다시 50을 변수 5개로 하는 게 아니라 5개짜리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이 넘버링 우리가 붙이는 게 아니라 변수명에 배열로 만들면 그냥 이 넘버링이 인덱스라는 걸 알아서 생겨요. 밑에다가 적을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i 역할은 nums라는 변수에다가 대괄호 치고 여기다 i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 하나는 1이 아니라 이제 0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반복문을 이용해서 5개의 값을 한 번에 출력할 수가 있겠죠. 위에 거는 변수 5개 이용하는 거고 밑에 거는 배열 하나 이용하는 거고. 됐죠? 그래서 보통 배열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0번째죠. 첫 번째부터 마지막 거 4예요. 4 포함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5지만 이렇게 하면 4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0부터 4까지 하나씩 대괄호 안에 넣으면서 접근을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배열도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사용법을 먼저 익히시고요. 배열을 꼭 여러분이 익숙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서 진짜 어려워져요, 이제. 일단 문제를 좀 드릴